안녕하세요. 세금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어머니하고 이제 일본 여행을 잠깐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제 올 연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송대건 세무사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님 모시고 휠체어 끌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 여행 교토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일정을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취합을 해야 되고,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나오니까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잘못 발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정직하게 발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고 이제 진정성 있게 살면은 이제 모두 이제 괜찮잖아요. 모든 게. 근데 항상 이게 잘못되게 발행을 하거나 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경우에 이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세무 대리인이라든가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숫자 하나 잘못 입력을 한다거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잘못 발행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이제 기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정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수정세금 계산서를 성실하게 잘 발행을 하셔야 돼요. 만일 잘못 발행했다. 그때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여러분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업자들에게는 이 잘못 발행된 수정 세금 계산서라든가 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합니다. 이번 달 11일 날 최종 판결 선고된 사안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안이에요. 검사가 이제 올렸던 사안인데 수정세금 계산서의 거짓 발행관 우리 조세범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약간 서두에 잠깐이나마 풀어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나오는데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인 회사는 이제 그 회사죠. 피고인 1은 이제 대표이사고요. 피고인 2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건설업 등을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이 대표이사가 이제 2020년 1월에 그 의료법인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뭐 환경 개선, 뭐 시설 기능 보강 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20년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한 6개월간 이 공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 계산서 10억이 넘는 것을 이제 발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요. 5월 달에 음해 수정 세금 계산서를 이제 거짓으로 발행을 하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앞에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자, 원심이 판단은요. 수정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세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좀 더 보시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래하고 나서 계약 해제 등의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이렇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들어가지고요. 그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수정 세금 계산서는 우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랑 제1호에 해당하는 그 거짓으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에 해당이 하지가 않고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그 죄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대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수정세금 계산서 거짓 발급과 관련돼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잖아요. 자, 대법원은요, 이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앞에 얘기가 틀리고 뒤에 얘기가 틀리고 그래야 묘미가 있지만 가끔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도 이걸 바로 잡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요, 여러분 아시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 거래 당사자 간의 매출자와 매입자 간의 그 거래를 이제 정상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에서도 세원을 정상적으로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10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에서가요. 그 1항은 좀 약한 제재예요. 제1호 이게 지금 본 사항과 관련된 얘기인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이제 법인이나 이제 일정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거짓으로 발급해서 이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율, 즉 10%를 곱해서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해야 될 자가 거짓으로 이제 발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봤잖아요. 이 입법 취지가 뭐냐고 하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해서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이제 불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행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2조 1항에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칸에다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그리고 이제 매입처인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등록번호,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작성연월 등을 이제 우리가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이제 꼼꼼히 잘 이제 살펴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동조 2항에서는 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등 이제 일정한 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법인 사업자라든가 일정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7항은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라든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그 기재 사항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착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제 혹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그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와 조세범 처벌법 그 양자간의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이제 32조 7항이 사업자가 이제 그 잘못 기재했을 때 발급을 재환을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발급한 세금 계산서 등의 이제 내용이 잘못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돼 가지고 이후에 수정을 해야 될 때 이때 이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이제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32조 7항은요. 수정세금 계산서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이후 부가가치세법 32조 7항을 봤을 때 이 규정은요. 즉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제 우리가 법 32조와 그리고 관련된 령 70조는요.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등이라든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계약의 해제라든가 그리고 공급한 재화의 뭐 환입 등 어떤 개별 발급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70조에서는 이 수정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사업자 등록번호 뭐 필수적 기재사항은 무엇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무엇이고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70조는요. 우리가 좀 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조, 68조, 70조 요것은요. 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70조, 시행령 70조가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이미 이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조 8항은요. 즉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그 작성과 발급에 이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그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즉 67조, 68조, 시행령 67조, 68조 그리고 70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까지 이제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법 32조 8항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별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조는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으로 적용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68조는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그리고 시행령 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68조라든가 70조는 이제 특별히 적용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8항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이제 취지를 밝힌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뭐 세금계산서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그 거짓으로 이제 기재해서 발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우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이러한 사항은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발급한 본 사안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아까 살펴본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짓 기재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오셨죠?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도 어떻게 발행을 하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발행을 하라. 거짓으로 발행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요. 탄류된 세액이 그 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컸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 사안은 여러분 무시무시하니까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일단 어쨌거나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있으면 다가올 부가가치 때 이런 사안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거래처들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잘못 발행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문의가 저희 사무실로 많이 옵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 그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제 그리고 저희 다른 세무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수정세금계산서도 어쨌거나 세금계산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백하게 정확하게 발행이 돼야 된다는 점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가지고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뒤탈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희경 세무사였습니다.